안녕하세요. 건담 다이어리입니다. 크샤트리아 2부를 편집 중 패널 라인에 관하여 잠깐 테크닉적 요소를 더빙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있는 모델링으로 빼게 되었습니다. 크샤트리아 2부에서 일부 발췌하였고 추후에 보시는데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일부만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라인 작업을 잘 하려면 패널 라이너를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파지법인데요. 왼손은 부품을 잡고 오른손은 패널 라이너를 잡습니다. 그때 오른손에 각질을 부품이나 왼손 손가락에 걸쳐주고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가볍게 아들내미 등 긁어주는 느낌으로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너무 힘주어 긁게 되면 패널 라이너의 날 끝이 깨지거나 부품에 깊게 파고들어 삑사리를 유발하기도 하고 긁혀나온 찌꺼기가 라인에 박혀서 다시 긁어주다 선이 삐뚤어지기도 하니 긁을 때 여러 번 긁어주고 풀 같은 것으로 자주자주 패널똥을 치워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의 반복으로 패널 라이너가 좀 익숙해지셨다면 가이드 테이프를 활용하는데요. 테이프에 패널 라이너를 바짝 붙이고 긁어주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면 가이드 테이프가 밀려나게 됩니다. 패널 라인이 삐뚤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딸내미 머리 긁어줄 정도의 힘 정도로만 가볍게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시고 밀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널의 모양을 잡을 때 45도내 60도내 제도하며 도면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으니 마스터 아카이브 잡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핀터레스트에 풀린 사진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패널 라인의 구조 등을 잘 살펴보시면 프레임에 외장에 올라와 있는 노출 프레임과 외장에서 뚜껑이 열리는 해치 구조 등등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패널 라인이 그림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패널 라인의 구조는 기계 외장 장갑에 패널이 분리되는 경계선과 해치 오픈이 열리는 경계선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게 하여 양각과 음각을 기준으로 어떠한 형태가 멋지게 보이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프라모델에 샤프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마스터 아카이브의 그림들을 참고하고 비교하며 메카닉적 시각을 넓혀주시면 멋진 라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패널 라인을 잘 파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프라모델 자체가 연습과 숙련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노력만이 답이고 저 또한 아직은 많이 미숙하며 이제야 조금 패널 라이너에 침 좀 발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작업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습과 노력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브랜드의 패널 라이너를 사용하시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SAB나 라인마스터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패널 라이너는 연마가 되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떠한 형태든 모든 제품이 날 끝이 예리하여 긁으면 긁는 대로 라인이 파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더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랫동안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BMC 제품이 가장 좋았고 SAB 제품과 라인마스터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딱딱한 텅스텐 제품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해보시면 우선 BMC는 날이 굉장히 예리하여 날 끝이 미세하게 부러져도 부러진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유연성이 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SAB 제품은 견고함으로 치면 세계 탑입니다. 솔직히 같은 가격대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제품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마스터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데 저렴하기도 하고 위 두 브랜드의 장점을 조금씩 전부 가지고 있어 가장 주력이라 구입할 때 5개씩 사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스펙트럼이 넓고 초반에는 위 제품들에 못지않게 날이 잘 들고 조금 무뎌지면 일반 라인 리파인 용도로도 쓰며 쓰임새가 닿으면 그제서야 버립니다. 쉽게 말해 부담이 없습니다. 패널 라이너는 소모품입니다. 사용하다가 평소보다 라인이 좀 넓어졌다든가 날 끝이 깨져 뾰족하게 긁힌다던가 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라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각 상황에 맞게 패널 라이너를 구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모델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패널 라이너 제품 광고를 하여 유심히 봤습니다. 그만큼 저도 라이너는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광고를 집중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패널 라이너가 지나가는 자리를 24mm 매크로 렌즈로 촬영하는데 초점조차 제대로 못 잡고 제품 광고를 하는가 하면 이 제품만 있으면 누구나가 이런 라인을 잘 팔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영상이어서 피드백을 좀 달았습니다. 촬영에 적합한 매크로 렌즈의 사용이 아니다. 초점이 나갔다. 타사의 비교 영상이 없다. 초반엔 아무리 중국 제품이라도 다 날이 잘 서 있어 잘 든다. 상당히 긁히셨는지 반말하시면서 차단하시고 저인지도 모르고 제 채널에 와서 댓글 달다가 제가 한마디 하니 눌리며 댓글을 달고 다시 그 댓글을 삭제하시고는 제가 캡 처분이 있다고 하니 사과를 하시더군요. 우선 타사의 제품과 비교를 하지 않고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패널 라인을 잘 팔 수 있는 것처럼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덤프라 좀 만지신 분이 대신해서 라인을 긁는데 그 분도 양심에 찔리셨는지 가성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리뷰어 본인은 패널 라인을 팔 줄도 모르는데 리뷰를 하고 있다는 어이없음과 타인의 손을 빌려 리뷰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작업하며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초점도 못 잡는데 정교하다 어쩐다 하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답잖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 모델링계에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많은 장르의 프라모델용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만큼 수출 및 내수 구매력이 받쳐주고 중국처럼 마구잡이로 만들어도 저렴한 인건비 대비 많이 팔리는 판매량이나 그 가성비를 우리나라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적 구조의 한계인데요. 제가 애국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제품들이 단종되게는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아카데미에서 발매된 메칸더 V도 구매했습니다. 리뷰한 제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적어도 비교라도 하고 리뷰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제품이야 사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개인적 보수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뜻으로 꺼낸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비교 분석하고 리뷰해서 대만 제품이라도 좋고 가성비가 월등하다면 소개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다른 리뷰어들처럼 여러 제품과 비교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과장 광고는 자제하여 올바른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뜩이나 저 같은 아재들은 돈도 없는데 샀다가 후회하고 또 다시 다른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자 함의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리뷰어 본인은 패널 라이너를 제대로 써보고 제품의 특징을 알고서나 설명할 것이지 패널을 긁을 때 느낌이 어쩌고 정교하게 파지고 어쩌고 하는데 원래 첫 뚜껑을 깐 패널 라이너는 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리뷰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제품을 리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재들 주머니들 털지 마시고요. 주제를 잠깐 벗어나 웨더링과 디오라마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얼리티를 살리는 웨더링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세핑을 좋아해서 웨더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하면 또 잘하기는 하는데 이게 취향상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극티이다 보니 사실과 논리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뭐랄까 주제가 주어지고 애니의 한 장면이 씬을 필요로 할 때 해당 주제에 맞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간혹 모델러들이 고물상에 있을 법한 건담을 웨더링이랍시고 만들어둔 것을 보면 리얼리티를 너무 살리셔서 과연 저 아이는 움직일 수는 있을까? 기름칠을 다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 20m짜리 유리가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유리를 깨고 나오는 아이들이 빔샤벨을 들고 아무도 없는 적을 향해 휘두른다던가 설정 파괴의 극치인 물속에서 한 3000년은 썩었을 법한 고철로 있는 동안 외장 장갑에 따개비 하나 없는 현실성 전혀 없는 설정을 보고 있자면 무슨 생각으로 건담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정비창 안에 창정비 중인 건담이 있는데 과연 저 아이는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인가 수리를 하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심취하여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저럴 거면 새로 만드는 게 싸게 먹힐 텐데 라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조인트를 움직이게 하려면 고토제를 써야 할지 웨이브제를 써야 할지 도색은 신더탕을 해야 할까 아님 샌딩을 해서 벗겨야 할까 에너하임이나 티탄즈에서도 108번뇌가 아닌 1080번뇌를 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난잡한 매력에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며 보고 있자면 PTSD 올 법한 무시무시한 것을 재력이 충만하신 분들이 구입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잠깐 언급을 해봅니다. 주제를 벗어나 설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설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기본적 설정을 지키되 상상력을 조금 더하여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담들은 각각의 고유의 설정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정이라는 주제에 기반한 패널 라인 또한 각각의 고유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에 더해 추가를 하면 모를까 갑자기 찌찌를 가로지르는 라인이 나온다든지 콕피트 위에 방열판이 있는데 콕피트에 에어컨을 달아준 설정인지 모를 설정 파괴를 보고 있자면 한숨만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프리덤 건담이나 윙 건담처럼 날개를 펼치면 태양열이 충전이 되어 무제한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뉴타입 대신에 AI를 기반으로 파일럿이 탑승할 때
집에 뉴타입 할아버지가 와도 비벼볼 수 없는 설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설정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렇듯 패널라인도 설정에 기반하여 고유의 패널라인에 여러분의 상상을 더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패널라인을 긁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봅니다. 이상 건담 초보 화제의 허접한 이야기였습니다. 듣기 싫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주관적 의견이며 같이 즐기자는 취지로 떠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싫은 티를 내지는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이 많아질수록 논쟁이 되는 이야기들과 주제로 다루지 못했던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널리 퍼져 아재들 취미에 좋은 이점으로 다가갈 수 있게 댓글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떠들었더니 지쳐서 오늘은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프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